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생산 강의 3강이고요. 총괄 생산 계획 및 기준 생산 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로 봐도 그 수요 예측 다음에 거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계획 분야로 넘어온 거고요. 원래는 여러분들 그 총괄 생산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요. 생산 계획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산 계획이란 건 우리가 판매 예측을 했잖아요. 수요 예측을 통해서 판매 예측을 했고, 판매 예측을 통해서 얼마만큼을 생산할 것인가, 거기서 이제 생산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계획은 우리 수요를 그 장기와 중기, 단기로 나누는 수요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한 우리 계획이다. 그러면 이 수요 계획은, 생산 계획은 뭐가 있느냐? 그쵸? 장기, 중기, 또 단기로 나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바로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기는 보통 5년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 얘기할 때 뭐 건물이라든가 기계장치, 건설, 설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중기 계획은 그래서 1에서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계획을 갖다 중기 계획으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책에서는 6에서 18개월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얘를 갖다 총괄 생산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연계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생산 계획은 주에서 1개월 이하, 그러니까 1주에서 1개월 이하로 어떤 책에서 나오고, 뭐 1에서 2주 단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얘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계획은요, 우리가 계획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업자, 기계, 작업장, 공장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산 능력은 크게, 여기는 교과서에는 없는 건데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습니다. 설계 능력과, 그 다음에 유효 능력과,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 능력은. 설계 능력은 말 그대로 현재 제품 설계, 인력, 장비 등을 사용 가능한 뭐라고요? 최대죠. 최대 산출률, 최대 용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효 능력은 뭐냐? 주어진 여건 하에서, 주어진 여건 하 능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실제 능력은 정말 시행해보니 실제 달성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긴 한데 나중에 ERP 부분에 좀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능력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원래는 S&OP라는 판매 운영 계획으로부터 총괄 생산 계획이 나왔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총괄 생산 계획은 교재를 보시면 이 총괄 생산 계획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변수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4가지가 여기서 말하는 생산률 조정, 고용 수준의 변동, 재고 수준의 조정, 하청이라는 거죠. 하청 및 설비 확장이라고 나온 교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 생산률 조정은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할 것이냐 말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생산 설비 및 조업 시간 등과 밀접하다. 이것은 고용 수준과 생산 설비를 고정시키고 수요의 변동에 따라 조업 시간을 변동하는 것, 또한 생산 능력이 부족 시 하청을 주거나 설비를 확장한다. 이러한 것에는 산업수당, 유휴비용, 설비투자비용, 하청이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고용 수준의 변동입니다. 한 가지 순수 전략은 수요의 변동에 따라 고용 수준의 규모를 조절하는 것, 즉 수요 변동에 따라 직접 연관하여 고용이나 해고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고용비에는 모집비, 면접비, 선발비, 신체검사비, 훈련비 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니까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나중에 퇴사를 시킬 때도 여기 밑에 나오죠. 해고 비용에는 실직수당, 보험료, 그 다음에 퇴직수당, 회사 이미지 같은 무형적 손해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생산률 조정은 간단하게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생산률 조정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수요가 늘으면
그죠? 잔업수당이라고 하는 시간의 수당을 주면 되고, 수요가 줄으면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유휴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유휴비용. 왜? 기계가 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쉽게 생각해서. 고용비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체크한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 수준 조정은 뭐냐? 생산율을 고정시키고 재고 수준을 조정하는 건데요. 재고를 만약에 수요 대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가 들고? 유지 비용이 들고, 만약에 재고를 덜 가지고 있으면, 그죠? 납기 지연이라는 게 되겠죠. 납기 지연 및 부족 비용이 되겠죠. 기회 비용이라는 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회 손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을 감안해 가지고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청 및 설비 확장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건 간단해요. 우리 생산 능력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그러면 하청을 주면 되고요. 부족하면 하청을 주면 되고, 만약에 부족한데 일시적이다 그러면 하청을 주면 되고, 아니다 꾸준히 부족하긴 한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설비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4가지 전략을 따져 가지고 총괄 생산 계획을 세우겠다. 자, 여기서도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요,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데 어떠한 수요 생산 능력을 전략을 세울 것인가, 만약에 수요와 생산에만 맞출 것인가, 생산물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혼합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생산과 수요와 생산 능력만 맞추면 그걸 뭐라 불러? 추적 전략이라 부르고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보세요. 추적 전략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우리가 평준화 전략이라 부르고요. 평준화 전략이라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개를 섞으면, 그죠? 이 위에 있는 4개를 갖다 여러 개를 섞는 거야. 그러면 그걸 혼합 전략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4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추적 전략, 평준화 전략, 혼합 전략이 또 더 들어간다. 깊게. 교과서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런 분 나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총괄 생산 계획은 원래 기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시행착오 기법이라든지 도해법이라든지 수리적 모형이라든지, 수리적 모형 안에는 선형계획법, 수송계획법, 동적계획법, 목적계획법, 선형결정기법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는 이유는 얘는 아마 품질경영 기사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는 거라서 보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보셔야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준 생산 계획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기준 생산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주 생산 계획이죠. 주 생산 계획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 생산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MPS라고 부릅니다. 주 생산 계획, 주 일정 계획, 뭐 어떤 책에서는 기준 생산 계획 다 이름이 틀린데 MPS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총괄 생산을 보다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기준 생산 계획은 엔드 아이템, 제품이죠. 중요한 부품에 대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으로, 엔드 아이템은 판매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한다. 요거 가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기준 생산 계획을 위에 필요한 요소 해가지고 기간별 수요 예측치, 현재 고량, 주문 정책 필요하다. 왜냐면 여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면 사지선다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문 정책도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로트 퍼 로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L 숫자로 정말 로트 퍼 로트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얘도 같은 뜻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양이, 그러니까 로트를 감안하지 않고, 로트라는 거는 기계가 한번 돌면 만들어내는 양인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 그냥 필요한 양만큼만 발주 넣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약간 감안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Q와 EOQ, ROP, POQ, 여기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을 FOQ라고 불러요. 픽스 돼 있다. 뭐가?
quantity, 양이 고정 주문량 모형이고요. 그래서 매번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방법을 우리가 FOQ 방식이라고 부른다. 요 FOQ 방식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물류에서 Q 시스템이라고 배웠었어요. 그것처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재발주점이란 게 있더라. 재발주점은 여기다 공식을 써놨습니다. 공식을 한번 더 보시면 ROP는 조달기간의 리드타임 곱하기 평균 수요량 더하기 안전재고죠.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안전재고는 지금처럼 또 뭘로 나뉜다? 안전개수 곱하기 표준편차. 근데 원래는 공식 안으로 더 들어가면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인데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라든가 생산 쪽에 보시다 보면 리드타임이라는 이 부분이 빠져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하고 우리 공식을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리드타임이라는 게 하루면 다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빼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한 이렇게까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교과서에는. 그래서 뭐 안전계수 곱하기 표준 편차인데 품질경영 기사에 보면 이렇게까지 나온다. 루트 리드타임까지 나온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문제는 안전재고 구하는 거는 가끔 나오는 것 같고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산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량 발주 모형이나 아니면 전기 발주 모형이나 다 물류 쪽에서 나왔던 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EOQ 공식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들 EOQ 공식은 기억나시죠? 루트 EDS 나누기 H라고 하고요. H는 PI로 표현할 수도 있다. P는 단가, I는 재고 유지 비율, 판매 단가 곱하기 재고 유지 비율. 그 다음에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는 연간 수요량, S는 1의 발주 비용입니다. 똑같아요. 이거 거의 그대로 생산에서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살짝 용어만 바뀝니다. 용어 뭐 CP다 뭐 CH다 이렇게 해서 용어만 살짝 바꾸는데 내용은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POQ도 한번 더 보고 넘어갈까요? 주기적 주문량이라 해서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이란 거죠. 기간은 한정 고정되어 있고 뭐가 바뀐다? 양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MPS 모형을 갖다가 한번 계산한 걸 한번 볼게요. 원래는 교과서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이 내용들을 옛날에 어디서? KPC에서 기본적으로 책을 쓰기 위한 자료들은 공통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웬만한 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ATP라는 게 나오고요. ATP는 약속 가능 재고라는 거예요. 약속 가능 재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MPS 계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재고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확실성에 의해서 못 쓰는 재고는 없고요. 그 다음에 로트 사이즈는 2000개씩 주문을 하겠다. 그 다음에 현재고 지금 0주차에 시작할 때 창고 안에는 1600개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주차에는 1000개가 예측되어 있고요. 실제 주문량은 1200개입니다. 그러면 예측치와 실측치 중에서 큰 게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디? 여기에 보면 그렇죠. 1600에서 1200개를 빼니까 기말재고는 1주차는 400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MPS라는 건 발주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리드타임은 현재 없습니다. 리드타임은 없기 때문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주차에 보니까 1000개가 더 크기 때문에 1000개를 빼려고 보니 몇 개가 모자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으로 쓰면 600개가 모자라요. 600개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루트 사이즈 2000개를 해가지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MPS가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하면 2400개에서
1000개를 빼니까 1400개가 남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000개랑 300개가 있죠. 여기서 1400개를 빼니까 400개만 남고요. 다시 1000개가 있죠. 1000개랑 200개니까 또 모자라 600개가. 그래서 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또 2000개가 또 발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400개에서 또 1400개. 그죠? 그런데 또 보시면 2000개잖아요, 이번에는. 2000개이기 때문에 또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0, 여기도 2000개가 발주가 들어가고 3400개가 되죠. 3400개. 3400개에서 결국은 2000개를 빼주니까 1400개. 계속 갑니다. 2000개씩 계속 발주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지금 이게 MPS 계산, 기준 생산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건데, 여기에서 약속 가능 재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약속 가능 재고는 또 어떻게 구하는 거냐? MPS가 기준이 됩니다. 약속 가능 재고는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는 0주차잖아요. 0주차에는 지금 발주를 갖다가 몇 개를 넣을 수 있다고요? 가용 재고를 갖다가? 그렇죠. 400개 넣을 수 있어. 400개. 자, 그러면 지금 또 400개를 팔았다 치고 지금 또 1주차가 된 겁니다. 1주차에서 보시면 실제 판매량은 800개랑 300개가 찍혀 있어요. 그쵸? 다 팔았으면 재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개가 생겼다고요. 2000개가. 2000개에서 지금 2주차와 3주차를 갖다가 실제 주문량을 빼면 몇 개가 찍혀 있는 거야? 1100개가 찍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몇 개? 900개를 또 발주를 넣을 수 있어. 이 3주차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4주차까지 온 거예요. 다 팔았다 치고 또 그러면 4주차에 왔을 때 또 2000개 발주가 들어갔을 텐데 2000개에서 지금 200개를 보면 1800개. 그 다음에 1900개. 쭉 가는 거 2000개씩 이제 가겠죠. 즉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제 발주점에서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만큼 판매할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약속 가능 재고라는 거. 그래서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 1급에서는 약속 가능 재고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얘는 약속 가능 재고는 누가 기준이란 얘기예요? MPS가 기준 잡아서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해당되는 주차 전에는 모두 약속 가능 재고는 뭐냐면 지금 주문이 1200개가 찍혀 있기 때문에 1600개가 재고 있어서 400개 더 팔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한테 요 400개 더 팔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ATP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측량보단 실제 주문량이 중요한 거죠. 실제 주문량과 그때 MPS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점에서 0주차에서 주문이 찍혀 있는 거니까 앞으로 주차가 더 가면 갈수록 주문이 더 찍힐 수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나온 게 ATP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급에서는 그 대신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그 좀 품질 개선 기사 쪽이나 좀 더 가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수도 있다 라고 보시고요. 3강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 짓고 4강에서는 공정관리 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